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그래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스조인트 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PPP 엑서사이즈를 하나 마무리로 언급하면서 끝냈는데요. 이 PPP 엑서사이즈를 먼저 풀어보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았던 PPP 엑서사이즈입니다. 이 문제는 친구들이 연결이 돼 있는 시간이 적힌 로그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0번 친구와 1번 친구가 알게 된 날짜가 2019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번 친구와 2번 친구가 서로 알게 된 날짜가 2019년 3월 1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친구의 숫자와 그리고 로그가 주어졌을 때 모든 친구들이 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가장 빠른 시간을 찾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연결이 될 수 없다 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게 이 함수의 목적입니다. 이 함수를 같이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구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로그들을 소팅해 주는 작업입니다. 이 로그들을 어떻게 소팅할 거냐 하면 시간 순으로 소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연결된 친구들부터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른 시간을 찾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팅을 먼저 해줄 건데요. 소팅을 할 때 그냥 소팅을 해주면 이 리스트 안의 서브 리스트들을 이 리스트가 어떻게 소팅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키를 전달을 해줍니다. 키는 람다 x0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이 소팅에 전달해주는 이 키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x0번째의 원소를 기준으로 소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요소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의 한 요소는 이 서브 리스트 하나하나가 되겠죠. 이 서브 리스트의 0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이 원소들을 전체를 소팅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키를 전달을 해줍니다. 이후에 하는 작업은 연결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조인트 셋을 만들어줍니다. n명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n개의 디스조인트 셋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0번과 1번 친구가 만났을 때 0번 디스조인트 셋과 1번 디스조인트 셋을 합치고 그리고 3번과 4번 친구가 만났을 때는 3번 디스조인트 셋과 4번 디스조인트 셋을 합쳐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2번이 포함된 디스조인트 셋과 3번이 포함된 디스조인트 셋들을 합쳐가면서 모든 친구들이 연결된 순간에 디스조인트 셋의 머징 과정을 멈추고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구현을 해보면 먼저 그룹 카운트를 세줍니다. 초기에는 디스조인트 셋에 n개의 디스조인트 셋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머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그룹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타임스탬프 friend A, friend B에 대해서 이 friend A와 friend B가 커넥티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유니언을 해 주어야겠죠. 그리고 그룹의 카운트를 하나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룹의 숫자가 한 개가 되면 모든 친구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의미겠죠. 이때 타임 스탬프를 리턴해 줍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모두 거쳤는데 연결이 다 되지 않는다 하면 모든 친구들이 연결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주제는 그래프 트래버서입니다. 그래프를 옮겨 다니는 방식인데요. 먼저 그래프 트래버설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트래버설은 모든 vertices를 전부 방문하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똑같은 노드는 중복해서 중복해서 비짓하지 않습니다. 방문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드는 한 번만 방문을 합니다. 모든 노드를 혹은 vertices를 방문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Depth First Search, DFS라고 약어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Breadth First Search, BFS라고 약어로 표시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주요 메인 방법입니다. DFS와 BFS를 비교해 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스택 수업과 q 수업을 하면서 BFS와 DFS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때 BFS와 DFS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중 수업에서 다루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번 수업입니다. DFS와 BFS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FS는 한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가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다음 방향, 다음 브랜치로 갈 수 있는 만큼 갑니다. 이후에 여기서 브랜치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만큼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지팅이 끝났으면 다시 브랜칭 포인트로 돌아와서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줍니다. 이게 뎁스 퍼스트 서치입니다. 뎁스를 가장 우선시해서 노드들을 비지팅하는 방법입니다. BFS의 경우에는 브레스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1번 노드와 1만큼 엣지가 떨어진 노드들을 먼저 비지팅 해줍니다. 그리고 1번 노드와 2만큼 떨어진 노드들을 비지팅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3만큼 떨어진 노드들을 이렇게 비지팅 해나가는데요. 서치 바운더리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노드들을 비지팅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등고선을 그린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요. 사실 스택과 큐를 이용해서 이미 한번 구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은 이 정도고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심도 있게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코딩 테스트에서 이 BFS와 DFS는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사실상 대학을 졸업하고 갓 신입으로 들어가는 신입 개발자들에게는 DFS와 BFS 문제만 대부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들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트래버서 그래프를 어, 각 노드들을 방문하는 방법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pth first search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슈도 코드를 보여드리고 실제로 PPP 엑ሰር사이즈에서 DFS와 BFS를 구현하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직접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DFS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컬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리컬전을 이터레이션으로 바꾼 방법이 있습니다. DFS에는 그래프와 벌덱스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G는 그래프이고요. V는 스타팅 벌텍스입니다. 그래프를 트래버 할 때 스타팅 벌텍스가 있어야겠죠. 어디서 스타팅 하냐에 따라 당연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G에 V를 접근하면 여기 그래프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리스트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에 V, 인덱스를 접근하면 V에 네이버드이 리턴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visited라는 것을 구현할 겁니다. 이 visited는 어떤 vertex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트래킹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visited를 쓰는 이유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듯이 한 노드는 한 번만 방문을 하고 두 번 방문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구현을 해보면 먼저 이 스타팅 vertex는 맨 처음 시작하는 vertex이기 때문에 visited를 true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visit v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뭔가 유용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벌텍스의 값들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벌텍스의 값들을 두 배 한다든지 이런 태스크에 따른 유용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후에 다른 벌텍스들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V의 네이버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벌텍스가 만약에 방문되지 않은 상태라면 리컬전을 통해서 다시 W부터 방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이터레이션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터레이션으로 구현할 때는 스택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visited를 맨 처음에 여기 앞에 리컬전을 할 때는 리스트로 이니셜라이즈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서는 set처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스택에 맨 처음 방문한 V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택이 B이기 전까지 스택에서 마지막에 넣은 노드를 팝해주고 B가 visited 되지 않았다면 visited에 append를 해줍니다. 여기는 set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뭔가 유용한 작업을 해주고 G에 V에서 visited를 빼준 값들을 네이버들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breadth first search입니다. breadth first search는 BFS는 DFS와 다르게 스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큐를 이용합니다. 큐에 먼저 이 스타팅 포인트를 어펜드 해줍니다. 그리고 visited를 true로 해주고요. B를 visit 해줍니다. 이후 Q가 B기 전까지 Q에서 V를 팝해주고 그리고 모든 네이버들에 대해서 W가 이 네이버가 비짓한 상태가 아니라면 Q에다가 이 W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W에 visited는 true로 바꿔주고 visit을 해줍니다. 앞에 DFS와 살짝 다르죠. 그리고 DFS랑 BFS를 구현하는 방식은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든 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visit을 뭐 미리 한다든지 아니면 요 비짓을 여기 아래로 넣어준다든지 와일루프로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드보다 본인이 생각한 코드가 좀 더 적당하다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DFS와 BFS의 슈도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DFS와 BFS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valid pass라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n은 노드의 개수입니다. vertex의 개수고요. 엣지스는 엣지들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로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보면 0과 1이 엣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터플이 아니죠. 튜플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없다. 즉, undirected 그래프입니다. 여기 엣지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주어지는데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된 엣지가 주어진 그래프에서 소스 0부터 데스티네이션 5까지 이 0번째 노드에서 5번째 벌텍스까지 노드까지 가는 길이 있냐 없냐를 찾아주는 게 이 함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다면 false가 일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0,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 엣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0번부터 2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냐 했을 때 있으면 true를 반환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앞에서 설명한 DFS와 BFS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